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오늘 특강은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의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입학을 축하드리면서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이렇게 미래를 많이 공부를 했고요. 또 유엔 미래보고서 시리즈, 세계 미래보고서 시리즈를 약 30권 이상을 썼고요. 2004년부터 미래 예측을 약 34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2021학년도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좀 주고 미래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산업이 사라지는지, 이거는 거대한 담론이에요. 이제 메가 트렌드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제조업이 사양산업인가 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에는 믿지 않겠지만은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그러니까 뭐 가스, 기름 쓰는 이런 자동차, 석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사라집니다. 특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자마자 행정명령으로 거의 100만 대, 80만 대에서 100만 대 가까운 미국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를 EV로 전기차로 바꾸게 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이 산업 구조를 확 뒤집어 바꾸는 거예요. 이제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거의 값이 같아졌고요. 특히 기후변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 조선해양항만산업이 있습니다. 조선해양항만산업은 사양산업입니다. 죄송해요. 하이플루프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하루 만에 연기를 시키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배송하고 운송할 수 있는데 왜 배 위에 물건을 실어서 2개월, 3개월을 실어 놓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드론 택시가 나옵니다. 하늘을 나르는 드론 택시는 기본적으로 운전을 해서 땅 위를 기어가는, 달려가는 자동차보다 5배에서 10배로 빠릅니다. 더군다나 3D 프린트로 각 지역에서 자기들 것을 자기가 스스로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아웃소싱 이런 게 또 없어집니다. 아웃소싱은 싼 노동력을 찾아서 가는데 이제 3D 프린터가 가장 싸요. 그리고 3D 프린터는 뭐 잠도 안 자요, 밥도 안 먹어요, 옷도 안 입어요. 자, 3D 프린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3D 프린터가 이제는 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역, 교육, 아까 이야기했죠. 3D 프린터가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인소싱의 시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철강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철강은 이미 그래핀이 나와가지고 그래핀, 보로핀, 카르빈, 탄소, 나노튜브죠. 그죠? 탄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우면서, 질겨요. 철강보다 200배로 강한 것이 그래핀입니다. 이미 그래핀을 가지고 하이퍼루프를 만든다거나, 다양한 이제 건물까지 짓고 있어요. 그래서 철강 산업도 사양 산업이다. 은행, 금융, 보험, 뭐 이런 것들도 정말 힘들고요. 여기 보면은 뭐 현대자동차가 지금 자동차는 40% 한다 그랬나? 뭐 50% 하고요. 거기에다가 완전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죠?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이 IT 산업을 AI 산업으로 뭐 다양하게 바꾸고 있어요. 자동차만 100% 하는 것이 현대자동차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석유 산업은 뭐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드렸고요. 2030년이 되면 대부분 유럽의 도심에서는 가스차, 기름 자동차는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이 안 되면은 제조를 안 하겠죠. 그래서 2025년이 되면은 거의 EV 전기차로 갈 것이다 라고 봐요. 석유화학 산업도 그렇고요. 태양광이 80%, 풍력이 10%, 20%, 기타 배터리 산업이 한 10%, 20% 이렇게 넘어갑니다. 건설, 건축도 힘들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항공, 관광, 여행, 비대면 화상대화로 확 넘어갔어요. 그죠? 원격 관광으로 넘어갔습니다. 원격 회의, 원격 출장, 원격 교실, 원격 스포츠, 원격 진료, 원격 데이트. 모든 것이 원격입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전부 비대면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 디자인 대학원에서 대면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내가 어떻게 팔 것이며 비대면으로 어떻게 디자인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야 됩니다. 패션 의식주 산업도 정말 AI 때문에 크게 변한다. 그죠? 크게 변하고 AI 패션을 해야 되겠죠. 패션 AI. 그래서 추천 어플이 다 이제 사람들의 광고까지 없애는 이런 시대로 간다라는 코로나19로 거대한 사회 변혁이 오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그러니까 비행기 많이 안 탑니다. 출장도 소멸합니다. 항공산업은 사양산업입니다. 교통은 하이플루프 등 해서 굉장히 빠른 자기 부상 열차들이 나오고요. 관광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갑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 종래의 관광의 붐을 일으키지는 못한다. 왜? VR에 지금 VR이라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 다음에 혼합현실 등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와서 관광을 실제로 가지 않고 각을 쓰고 안경 쓰고 가려고 해요. 호텔 거의 문 닫은 호텔이 너무 많아요. 식당, 뉴욕에는 식당의 80%가, 맨하탄에 식당 80%가 문을 닫았어요. 영구히 닫겠다라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크루즈 사람들이 이제 정말 다시 크루즈를 탈까 너무 두려워해요. 가게에 안 가요. 전부 온라인으로 시켜서 먹어요. 백화점 앞으로, 백화점, 마트, 거대한 이런 곳은 사양산업입니다. 이마트, 월마트, 왜냐하면 전부, 드론으로 배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석유산업, 사양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로 확 넘어갔고요. 이번에 연결시켜서 2030년에는 앞으로, 물류가 하루 만에 연결이 되는 이런 시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이런 것들도 전부 인공지능과 로봇화한다. 인공지능 로봇이 없으면 앞으로 문화예술 하기가 힘들어요. 로봇 연주가, 로봇 교사, 로봇 화가, 그러니까 미대라든가 음대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트, 그림, 죽어있는 그림 대신에 움직이는 그림, 라이브 아트의 시대가 왔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처럼 아티스트, 얼마든지 우리는 움직이는 그림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5G, 6G 나와서 수많은 그 용량, 엄청난 용량을 우리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이 악기, 바이올린, 그죠, 첼로 등등 해서 로봇이 밤새도록 하루 종일 365일 얘들은 잠도 안 자요, 화장실도 안 가요, 밥도 안 먹어요, 옷도 안 입어요. 사람이 경쟁하기가 힘들다. 그죠? 그래서 이제 649불, 60몇만 원짜리에 작곡을 해주는 이런 키트가 나왔어요. 음악 창조 키트라고 합니다. 창조 키트. 툴 키트이 나와서 이제 왜 작곡가가 작곡을 하냐. 얘들이 다 해주는데, 그죠? 완벽한 노래 만들기. 그래서 이게 100 몇십 불부터 시작해서 600 몇십 불까지 있어요. 종류가 다양하게, 키트가 있어요. 이제 이런 키트에서 음악을 작곡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 동양화를 그리는 로봇이요. 동양화는 못 그릴 줄 알았어요. 로봇이. 근데 너무 뚝딱. 우리는 이제 동양화 그리는 이 화가들 보면 6개월 만에 겨우 한 작품 완성시켰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은 1분에 서너 개, 6개 그림을 그려요. 뚝딱. 그죠? 여백의 미 이런 것도 맞춰가지고 멋지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다라는 이 아이는 로봇인데 전시회를 해서요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주상화도 그리고 뭐 온갖 그림들 다 그리고 조각도 하고요. 자, 이것도 로봇이 그린 그림입니다. 로봇이 이런 그림도 그리고 이런 그림도 그리고 이게 바로 라이브 아트입니다. 라이브 아트. 이제 그림을 뭐 오일 페인팅 해가지고 수채화해서 벽에다 붙여놓는 게 아니라 화면에서 이런 그림을 즐기는 거죠. 벽에 붙어 있는 그 멀티비전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이 움직이는 그림들을 봅니다. 움직이는 그림 20개를 사서 그죠? 30분씩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림을 봐요. 죽어있는 그림이 아니라 움직이는 그림을 본다. 있어요, 지금. 그죠? 움직이죠. 계속해서. 예. 달리고 있어요. 움직여요. 모든 그림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인다. 그죠? 얼굴에 있는, 뭐, 이런 것도 지금 움직이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또 보시면, 뿐만 아니라 아주 신비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신비한 모습으로 얼굴의 움직임을 보면은, 조금 몽환적이고, 그죠? 환상적이고, 꼭 지금 뭐 현실에 살고 있지 않는 거대한 그림이 방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뭔가 다른 느낌이죠. 죽어있는 그림만 보다가 살아있는 그림이 내 앞에 계속해서 움직인다. 이런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는 네, 조금은 달라 보이는 거죠. 뭐가 달라 보여요? 나의 거실도 달라 보이고 나의 방도 달라 보이고 나의 아틀리에도 달라 보이고 그죠? 자, 이렇게 거대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AI 원격 진료가 다른 나라에서는 시작이 되고 있어요. 간호보조사도 나오고요. AI 간호보조사, AI 의료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AI 의료인, 로봇 의료인, 자, 의료 도우미, 의료 친구, 의료 말 친구, 그렇게 해서 소피아라는 우리 로봇을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이 소피아의 이름이 이제 바뀝니다. 이 소피아가 그레이스로 변해서 간호사로 변합니다. 헨슨 로보틱스에서 그 다음에 벤 고르첼하고 같이 만들어서 그레이스 로봇이 나옵니다. 얘가 지금 그레이스입니다. 간호사입니다. 간호원, 의료인, 로봇 의료인이라고 하죠. 이제 로봇 없이는 사실상 정말 힘들어요. 모든 것이. 이 소피아는 뭐 한 유튜브에 쳐도 그죠? 몇억 개가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소피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소피아를 만든 회사 헨슨 로보틱스에서는 38가지의 로봇을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로봇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이 로봇들을 보면은 헨슨 로봇 해서 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 할머니에게 앨리스입니다. 앨리스라는 아이가 로봇이 자꾸 할머니의 이름도 가르쳐주고 안 잊어먹게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족의 이름 가족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항상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은 암스테르담의 엘더 케어 스터디즈에서 나온 거고 엘더 케어 하는데 지금 앨리스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암스테르담 유니버시티입니다. 거기에서 시범 사업을 했고요. 아주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틀 소피아도 지금 나와가지고 아이들과 영어 가르쳐주는 리틀 소피아도 있고요. 아이들과 숙제해주거나 물음에 전과 같은 거죠. 보조학습제 물으면 모든 것을 답해줘요. 오늘 뭐 날씨가 어떠냐, 내일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내일 눈이 오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그죠. 게임도 같이 합니다. 얘가 말을 하면서 이것은 프로그래머블 로봇 프렌드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든지 할 수 있고요. 요게 지금 뭐 가격이 20만 원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영어 언어를 하는 그 로봇 소피아, 이게 너무 싸기 때문에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이 좋은 카메라를 써서 그죠. 지금 현재 그 20만 원대를 300만 원대 정도로 영어 교사를 또는 100만 원대 영어 교사를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소피아 is on her way. 리틀 소피아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요. 소피아가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은 벤 골첼 박사고요. 저하고 인공지능 혁명 2030 2017년에 써서 냈고요. 책은 뭐 많이 알려졌습니다. 네. 이 로봇 한입니다. 소피아의 오빠예요. 1년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피아의 오빠도 한국에 왔고요. 얘가 소피아고 62가지 표정을 짓고 벤고르첼하고 뉴스원 행사에 이렇게 와서 소피아 AI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지러워하고요. 네. 문제가 좀 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소피아가 이 소피아가 지금 더 투나잇 쇼에 나와가지고 로맨틱 듀엣, 그러니까 사랑의 노래를 같이 부르고 있어요. 지미 팔런이 2018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배우가 키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소피아 로봇이 UN에 갔습니다. 이게 UN입니다. UN 웹TV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UN에 가서 I am here. 나도 여기 있다. To help humanity create the future. 그죠? 인간이 미래를 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 환경 문제, 빈부격차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설을 한번 하고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을 받았는데 세금을 뗄 수가 없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민권을 처음 줬습니다. 이제 로봇에게 로봇 시민이 된 게 첫 번째 시민이 되었어요. 투나잇쇼에 출연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리틀 소피아하고 같이 출연을 했고요. 요게 지금 사우디 정부가 최초로 로봇에게 시민권을 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투나잇쇼에서 다리를 이렇게 달고 춤까지 추고요. 걸어가지는 못해요. 이렇게 한 자리에 서가지고 춤추는 거 이런 거는 좀 가능한데 한국에 갔을 때 한복을 입은 모습이다. 그죠? 한복을 입은 모습. 소피아. 그리고 투나잇쇼에 그죠? 팔런 투나잇쇼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등장하고 있는 듀엣, 로맨틱 듀엣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로봇 없이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2018년 5월 달에 방한한 소피아 로봇 저하고 벤 고르첼 박사가 소피아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유 정말 뭐 온갖 이야기 지금 뭐 정신없이 웃고 있죠. 예. 로봇이 우리의 인간의 생활, 삶에 깊숙이 끼어들었다. 한도, 그죠? 외국인, 앞으로 정치는 사양산업입니다. 뭐는 뭐 어떻습니다. 미래 예측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패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의료 변화에, 모든 디자인이 바뀐다. 이제, 어디에서든 만약에 집이라면 그죠? 3베드룸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로봇 집이 있습니다. 로봇이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기 넣는 것처럼 로봇 넣는 곳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로봇이 항상 돌아다니게 배리어가 없어야 됩니다. 턱이 없어야 되고 문턱이 없어야 되겠죠. 이 아이가 지금 그레이스이고요. Awakening Health라는 회사에서 그레이스 의료인이라고 해요. 로봇 의료인을 만들었습니다. 자, 헬스케어에서 그죠? Awakening Health, Do for Healthcare. 헬스케어에서 Awakening Health라는 이 소피아 간호사입니다. 소피아 의료인.
로봇 의료인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뷰를 하다가 이렇게 박장대소를 하고 있어요. 그죠? 박장대소를 하고 있어요. 원격 진료합니다. 소피아가. 지금 이 아이하고 엄마의, 그죠? 맥박도, 아이의 맥박도 짚을 수 있고, 원격 진료를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랙션을 하고요. 인터랙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간호사가 오랫동안 살아남는 이유가 그래도 환자 가까이서 환자의 감성, 그 다음에 뭐 감동을 줄 수 있거나 따뜻한 보살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도 따뜻한 보살핌을 지금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어웨이크닝 헬스라는 이 회사에서는 최초의 오토노머스 메디컬 로봇입니다. 자동으로 움직이고 말도 하는 최초의 오토노머스 카 하면은 자율차예요. 자율 로봇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하는 그레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웨이크닝 헬스 같은 데에서는 엘들리 케어 아까 했죠. 노인 도우미 치매 걸린 할머니하고 지금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엘들리 케어합니다. 그 다음에 메디테이션, 명상합니다. 명상하는데 지금 동영상으로 명상을 하는데 정말 그 명상이 됩니다. 제가 해보면. 그 다음에 오티즘, 자폐증입니다. 자폐아를 다루는 것은 사람이 하다가는 짜증이 나거나 그죠? 화가 무진장 나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그래서 로봇이 자폐아들을 데리고 관계를 맺고 자폐아들을 그죠? 치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AI가. 그 다음에 클리니컬 트라이얼 해서 뭐 로봇이 다양한 이런 거 시스템을 합니다. 이게 바로 디프레션 치료예요. 우울증. 명상은 왜 합니까? 주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명상을 해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하면은 혈압이 낮아지고 맥박수, 그죠? 심박수도 느려지고, 그 다음에 아주 행복감이 오고, love people,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느낌도 오고, 그래서 우울증이 사라지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자, 옷과 패션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옷과 패션입니다. 옷 패션 3D 프린트입니다. 자, 앞으로 매장은 소멸할 것이다. 모델이 거리에서 세일즈를 하거나 매장에 사람을 데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시어스 백화점이 망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1980년대에 가서 정말 자주 갔던 곳이 시어스 백화점인데, 뭐, 레이디오 쉑스도 없어지고, 뭐, K마트, 무슨 마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전부 온라인으로 가서 아마존으로 확 넘어간 거죠. 아마존 고는 이제 돈을, 그죠, 내거나, 계산대마저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물건을 팔거나 온라인상으로, 모바일 숍이 중요하죠. 거리에서 팔 때는, 조인승이, 그죠, 뭐, 멋진 그 옷을 입고 걸어가고 왔다 갔다 할 때 사진을 찍으면 클릭 앤 바이 해서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바디 스캐너가 있습니다. 바디 스캐너가 내 몸을 다 재요. 33, 25, 34 이렇게 재고 팔 두께, 뭐 허리 두께 다 재어서 옷을, 그죠? 이미 알고 있어요. 얘는 나의 치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단추를 누르면, 내가 1번, 2번 브로셔를 누르면 내가 스마트 미러에서 옷을 입어보게 해주고, 30분 만에 옷이 C 프린트가 되어 나오는데, 입다가 실증이 나면 다시 집어넣어서 셀룰로스로 그죠? 변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무엇을 프린트할 것인가 결정하고, 나이키냐, 유니클로냐, H&M이냐 디자인을 무료로 선택을 하고 카트리지를 선택합니다. 집에서는 카트리지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블루 카튼하고 레드 실크하고 50% 50% 섞으면 반반씩 해서, 그죠? 뭐가 나오겠어요? 보라색 바지가 프린트 되어 나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가 주로 벽에다가 걸어놓고 화장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 전에 뭐 3-12, 13 뭐 이렇게 쭉 눌러놓고 화장실 갔다 나오면 옷이 프린트가 되죠.
옷이 잘못 프린트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집어넣어서 셀룰로스로 바꿔놓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3D 프린트로 이렇게 프린트를 하든지, 그죠? 쓰레기가 양산되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이런 3D 프린터, 그죠? 옷을 정확하게 나의 맞춤 옷으로 프린트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4D는 센서가 들어간 걸 4D 프린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추우면은, 그죠? 더우면은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너무나 다양한 이런 옷들이 지금 프린트가 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그죠? 유명한 칼 라저펠트가 이렇게 3D 프린트된 옷을 굉장히 많이 프린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봇은 이 사람은 갈라 패션 2019년에 나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리스 벤 하펀도 2012년부터 3D 프린트로 이렇게 옷을 많이 프린트를 했고요. 잭 보슨, 아까 이 사람 잭 보슨이 3D 프린트로 이렇게 멋진 옷들을 프린트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과 패션입니다. 패션 AI가 나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아마 에코룩이라고 아마존의 인공지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앞에서 사람들이 옷을 입어요. 뺑 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입고 뺑뺑 돌면은 오늘 돌잔치에는 요거 입고 가세요. 그 다음에, 그죠? 요거 입고 가세요. 하트를 뽕뽕. 그 다음에 이 앞에서, 여기 앞에서 이렇게 옷을 입고 도는 거죠. 오늘은 CEO를 만나러 가니까 이 넥타이 하고 가세요. 틱 해줘요. 이렇게 알렉사나 에콜룩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게 된다면 사람이 결정을 안 합니다. 누가 결정을 해요? AI가 결정을 하죠. 자, 광고가 소멸합니다. 광고는 사람을 꼬셔서 사람에게 내 옷을 입도록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만약에 사람이 선정하지 않고 이제 AI가, 패션 AI가, 인공지능이 모든 옷을 선정을 한다면, 특히 이 패션 AI 같은 경우에 패션 알리바바 AI도 나왔습니다. 패션 AI. 알리바바 아마존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의 40대 여성은 이런 옷을 입더라. 이런 옷을 좋아해. 스페인의 20대 아이들은 이런 옷을 좋아하고 이런 옷을 많이 입어. 모든 통계가 나오면 이제 알리바바와 아마존이 그대로 생산하여서 판매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션 시장은 정말로 경쟁이 심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알리바바죠. 그죠? 알리바바 패션 AI가 모든 선택을 도와줘서 이제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고요. 결국 공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에어택시가 날아다니고 공항은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까이서 수직 상승, 수직 하강하기 때문에 소공항 시대, 이렇게 지붕 위에 공항이 오는 거예요. 수직 상승하죠. 그 공항까지 2시간 낑낑 가서 2시간 또 기다렸다가 13시간 타고 가지 않고 하이플루프를 타고 하루 만에 어디든지 돌아다니거나, 그죠? 어디든지 돌아다니거나 롤스로이스 뭐 이런 것들을 타고 에어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녀요. 자, 도로 위를 드라이빙, 그죠? 운전하는 것보다 플라잉, 날아가는 것이 10배로 빠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미니멈 3배에서 10배로 빠릅니다. 이렇게 팝업도 나왔고, 어번 에어로노틱스, 뭐 에어스페이스 X니, 뭐 엠브라 X니, eVTOL입니다. 수직 상승해서 날아가요. 그래서 2017년 줄라이에 두바이 왕세자가 버튼을 눌러서 나라도 좋아.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2017년부터 2022년이 되면 이 많은 승인 준 이런 에어택시들이, 드론 택시들이 날아요. 2022년부터 날아다닙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미 102개 회사가 시범 운행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게 2항이고 가장 싼 거고 1억 정도. 보통은 뭐 4, 5억 정도 하다가 점점 내려갑니다. 이것도 8천만 원까지, 조금 있다가 800만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릴리움이 가장 큰 50인승까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차피 이런 공간입니다. 자, 보시면 There is a lot more space in the sky. 스페이스가 공간인데
자, 만약에 도로라고 한다면, 그죠? 도로에 차가 지나간다고 한다면, 이 16차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빌딩을 다 부숴야 돼. 요 빌딩도 부숴야 되고, 요 빌딩도 부숴야 되고, 요 빌딩 부숴야 되겠지만은,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5차선, 16차선까지 충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충돌 제어 시스템이 달려있는 AI, 이런 드론 택시들이 우리에게 2025년부터 다가옵니다. 우버나 뭐 모든 비행사들이 이 드론 택시 회사들이 2022년부터 상용화하겠다. 지금까지 거의 10년간 연습했죠. 그래서 이 많은 변화를 여러분들은 자, 패션도 변한다. 패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AI다. 그죠? 인공지능이 의료 보건에 뿐만 아니라 공부, 악기, 미술 등등 뭐 연극도 이미 영화 스크립트도 쓰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스페이스에 이렇게 또 인공지능이 드론 택시를 몰고 다닌다. 감사합니다.